선수들이 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언제나 명장들의 맞대결에 팬들의 가슴은 웅장해집니다. 바로 지난주 유럽 최고의 두 감독이 또 하나의 명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 펩 가르디올라와 토마스 투헬이죠. 두 감독은 이날 맞대결 전까지 과거 분데스리가부터 프리미어리그에서까지 총 10번의 맞대결을 펼친 바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전적은 펩 기준 6승 1무 3패였죠. 하지만 조금 더 리그별로 자세히 분류하면 투헬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유독 펩과 대등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펩의 맨시티와 투헬의 첼시는 3승 2패로 거의 대등했습니다. 최근 들어 투헬은 펩을 서서히 잡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지난 챔스 8강에서 펩은 투헬에게 한 수 알려줬습니다. 맨시티는 미넨을 안방으로 불려들어 3대0 완승을 거뒀는데요. 이날 펩은 챔스 토너먼트에서 늘 보여주던 새가슴 전법이 아니라 맨시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우직하게 밀고 나가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미넨 맞춤 점수를 준비한 맨시티의 특징은 압박과 수비 대형에 있었습니다. 압박할 때도 수비할 때도 촘촘한 4-4-2 포메이션을 유지했죠. 맨시티의 컨셉은 센터백은 내버려두었습니다. 센터백을 제어하지 않는 대신 맨시티는 미넨의 중앙 빌드업을 완전히 틀어막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홀란드와 더브라이너는 각각 센터백에서 고레츠카와 킴미히로 향하는 패스 동선을 제어하는 데 집중하면서 움직였습니다. 그릴리시와 베실바는 풀백한테서 중앙 미드필더로 향하는 동선 가운데 위치했죠. 이때 균도안과 로드리도 킴미히와 고레츠카를 압박 범위 안에 뒀습니다. 맨시티는 측면 패스 동선을 차단하지 않아도 절대로 킴미나 고레츠카한테서 이 선으로 볼이 공급되지 않도록 유도했습니다. 빌드업 과정에서 킴미히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미넨의 빌드업을 완전히 흔들어 놓겠다는 계획이었죠. 맨시티의 전략은 제대로 적중했습니다. 미넨은 맨시티의 노림수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맨시티가 얼마나 킴미히와 고레츠카의 억제에 집중했는지는 로드리와 더브라이너가 경기 중에 서로를 향해 지시를 내리는 부분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미넨은 킴미히와 고레츠카가 빌드업에 관여하지 못하자 측면으로밖에 공이 돌지 못했습니다. 종종 무시할라가 내려와서 공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스톤스가 따라와 무시할라 쪽도 제어를 잘해냈습니다. 그나브리와 무시할라를 기용해 중앙에서 스피드로 맨시티를 공략하려고 한 투엘 감독의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진 겁니다. 미넨이 맨시티의 수비 조직을 깨기 위해선 측면 싸움에서 이겼어야 합니다. 측면에서의 1대1 돌파를 통해 맨시티가 중앙만 틀어막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해답을 찾을 수 있었죠. 하지만 측면 싸움에서도 맨시티는 미넨한테 우위를 보였습니다. 아케와 아칸지의 수비력은 탄탄했고 베실바와 그릴리시는 성실한 수비가담으로 알폰소와 파바르를 견제했습니다. 팀으로서 준비한 전술 대결에서 밀릴 때 이를 극복하려면 결국 선수 한 명이 분위기를 바꾸는 무언가를 경기장 안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 크랙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요. 미넨에서 제목을 해준 선수는 사네밖에 없었습니다. 미넨은 맨시티의 압박에 굉장히 고전했지만 반면 맨시티는 미넨의 압박을 풀어나오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후방에서 숙적 우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넨의 압박 체계를 볼까요? 미넨 공격진은 볼 근처에 있는 선수들을 압박하는 선수 단위의 압박을 준비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압박에서 수적 우위를 형성해 맨시티의 조직적인 빌드업 체계를 괴롭히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엘 감독의 전략은 실패했습니다. 빌드업을 진행할 때 3-2-4-1 포메이션을 형성하는 맨시티는 선수 단위 압박에 굉장히 익숙한 팀입니다. 최근 안정감이 물이 오를 대로 오른 맨시티의 빌드업 작업을 수적 우위를 내주면서 제어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맨시티는 후방에서의 수적 우위를 전방에서의 수적 우위로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칸지가 공을 잡았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러면 코망이 아케, 그나브리가 디아스, 사네가 아칸지, 그리고 무시할라가 스톤스를 향해 압박에 나설 겁니다. 이때 로드리는 압박에서 여유로운 상태가 됩니다. 킴미히가 고레츠카가 균도안과 더브라이너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때 맨시티는 압박을 받지 않고 있는 로드리에게 패스를 건네 볼을 전진시킵니다. 미넨이 압박에 실패하면 이제부터 숫자 싸움에서는 맨시티가 유리해집니다. 바로 홀란드 효과 때문이죠. 지금 홀란드를 1대1로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센터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홀란드와 1대1 상황을 만드는 것부터가 위험 부담이죠. 그렇기 때문에 홀란드 혼자서 센터백 2명을 묶어두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홀란드가 센터백 2명을 묶여놓게 되면 공을 몰고 전진하고 있는 로드리를 막아줄 선수가 없습니다. 결국 가까이 있는 고레츠카나 킴미히가 수비를 하러 나갈 수밖에 없죠. 여기서 고레츠카가 전진하면 자유로워진 더브라이너에게 패스를 전달하면 됩니다. 이 장면을 한번 볼까요? 순간적으로 미넨이 측면으로 빠진 스톤스를 향해 압박을 합니다. 압박에 나선 미넨 선수는 3명에 불과하지만 맨시티 선수는 주변에 4명이나 있습니다. 맨시티는 어렵지 않게 탈압박에 성공하죠. 이때 로드리가 자유로운 게 보이시나요? 로드리는 이제 편안하게 전진합니다. 압박에 실패한 미넨 공격진의 수비 복귀는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고레츠카가 끌려 나오게 되고 그 공간을 놓칠 더브라이너가 아닙니다. 더브라이너가 높은 위치에서 편안하게 패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맨시티는 이미 원하는 축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격 숫자와 수비 숫자가 동료를 이룰 때 유리한 건 공격이니까요. 이때 홀란드한테 센터백 2명이 쏠린 상황이라 글래리시는 아주 여유롭죠. 맨시티가 후방에서의 수적 우위를 전방에서의 수적 우위로 살려가는 아주 좋은 공격 전개였습니다. 너희 킴미이 막으면 어떻게 할래? 라고 묻는 펩 감독의 질문에 투엘 감독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미넨 공격진은 모두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죠. 그나브리의 경기력은 실망스러웠고 무시할라가 혼자서 해내기엔 맨시티는 강력한 팀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펩 감독은 경기 중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도 아주 빠른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이날 유독 미넨은 우파메카노와 얀존버가 굉장히 불안했는데요. 펩 감독은 원래 파바르를 견제하던 그릴리시를 반칸다 전진시켜서 우파메카노도 견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센터백은 에버르도 전략에서 약간 수정을 가한 것이죠. 그 결과 우파메카노는 그릴리시에게 어려없이 볼을 내줬고 이후에 경기 흐름을 완전히 가져와버리는 베실바의 추가골이 터지게 됩니다. 시스템상으로 맨시티가 미넨을 압도했다면 선수 개개인의 맞대결에서도 맨시티는 미넨의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날 최대 격전지는 바로 최전방과 측면이었는데요. 먼저 맨시티의 홀란드 그리고 미넨의 우파메카노의 맞대결에서 홀란드는 움직임으로 우파메카노를 압도했습니다. 홀란드를 상대하기 위해 우파메카노는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홀란드를 대이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홀란드는 우파메카노와의 정면 대결을 피했습니다. 오히려 미넨의 백보와 삼선 사이 공간을 계속 배회하면서 기회를 누렸죠. 이러한 움직임으로 우파메카노를 끌어들이면서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홀란드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미넨 수비 라인에 균열을 만들어내는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파메카노가 끌려 나오고 자연스레 미넨 수비 라인은 다시 한번 흔들리게 됩니다. 홀란드가 이렇게 상대 센터백을 끌어준다면 맨시티 공격진들은 더 많은 공간을 점유할 수 있게 되고 더 높은 곳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선수들의 평균 포지션에서도 여실히 증명됩니다. 이날 펩 감독은 홀란드가 내려오고 오히려 더브라이너를 전방으로 움직이게 해서 맨시티가 전방에서 볼을 많이 돌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홀란드는 움직임으로 우파메카노를 경기장에서 완전히 요리해버린 것이죠. 맨시티는 측면 싸움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습니다. 윙어들의 개개인의 퍼포먼스가 워낙 좋았죠. 이날 3-2-4-1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 맨시티는 왼쪽에 그릴리시, 오른쪽에 베실바를 뒀는데요. 무엇보다 그릴리시와 실바는 성실하게 수비 작업을 실행해줬습니다. 영상 초반에 맨시티는 투엘을 상대로 중앙을 틀어막고 오히려 측면으로 볼을 전개하게끔 유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차적으로는 미넨이 측면으로 빌드업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맨시티의 윙어들까지 내려와서 측면에서 미넨 윙어들을 타이트하게 막아줍니다. 측면에서의 우위는 맨시티가 경기 내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지금은 무시할라가 자연스럽게 측면으로 나와서 공을 받는 모습인데요. 베실바가 어느새 내려와서 협력 수비를 해줍니다. 결국 미넨은 킴미이도 막히고 측면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서 볼을 내주고 맙니다. 이 장면에서도 미넨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기술적인 윙어들을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릴리시의 수비 수훈 때문이죠. 빠르게 내려온 그릴리시가 코망을 잘 틀어막자 다시 미넨은 한원 수 없이 U자 빌드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전방 홀란드의 더미 움직임 그리고 측면에서의 윙어들의 성실함까지 미시적 차원에서 맨시티가 승리를 거둘 수 있던 이유입니다. 이런 개개인들의 승리가 모여서 팀 차원에서도 승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미 4강 티켓은 맨시티한테 달렸지만 투엘 감독은 쉽사리 티켓을 허락해주지 않을 겁니다. 물론 쉽지 않아 보이는 건 맞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거든요. 미넨이 후방 빌드업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키미에게 집중되는 빌드업 하중을 어떻게 덜어낼 수 있을지, 맨시티를 상대로 수적 우위를 밀리지 않는 방법까지 만들 수 있을지 등등 투엘 감독이 어떻게 경기를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2차전의 항방이 달려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술대식가였습니다.